안녕하세요.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 안원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건강원 창업에 필요한 이 제조 방법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방법 설명서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제 건강원 창업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혹은 또 예전에 창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조 방법 설명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건강원 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혹은 신규 창업자분들은 이제 영업신고증을 발급을 받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건강진단 결과서, 이제 보건증이죠. 이제 보건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웬만한 분들은 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두 가지만 가지고서 이제 해당 군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시게 되면 이제 구청에서 제조 방법 설명서를 작성해 오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뭘 어떻게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특히 이제 건강원 같은 경우는 제조 가공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품목들을 어떻게 다 적어야 되는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건강원 창업을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건강원 창업을 진행 중이신 분들, 그래서 당장 영업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제조 방법 설명서를 작성을 하시면 좀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 방법 설명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조 방법 설명서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작성을 하지 않았었어요. 과거 10년 이전 분들은 제조 방법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제조 방법 설명서를 이제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조 방법 설명서는 우선 이제 식품의 유형별로 이제 작성을 하게 돼 있고, 아직까지 이 공식화되어 있는 양식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창업을 이제 컨설팅을 이제 도와드리다 보면 어느 지역에는 약간 조금 허술하게라도 양식이 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 또 어떤 지역에는 전혀 양식이 없는 이 A4 용지를 그냥 건네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건강원 업종에 대해서 제조 방법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규격화되어 있는 양식은 없으니까 따로 양식을 어떻게 준비하시기보다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양식이 없다면 A4 용지에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조 방법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조 방법 설명서는 건강원에서 가공할 수 있는 식품의 유형별로 이 한 가지 품목씩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과즙하고 배즙하고 양배추즙하고 이렇게 제출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거는 이제 식품의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 식품의 유형별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과채 음료가 될 수 있어요. 과채 음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액상차, 세 번째가 이제 추출 가공 식품, 네 번째가 인삼, 홍삼, 음료.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창업자마다 이 4가지 유형을 전부 다 가공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동물성 재료는 가공하지 않겠다, 혹은 인삼, 홍삼 음료는 가공하지 않겠다, 우리는 과채 음료만 가지고서도 영업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영업 신고를 할 때 이제 등록을 할 품목에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일반적인 건강원처럼 이 4가지 품목, 우리가 붕어즙도 할 거고 배즙도 할 거고, 그리고 헛개차라든가 오가피즙이라든가 이런 것들, 액상차도 할 거고, 그리고 홍삼액기스도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4가지 유형에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식품의 유형별로 이렇게 하나씩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채 음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배즙이라든가 혹은 사과즙, 양배추즙, 요 중에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액상차 같은 경우는 많겠죠. 액상차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오가피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헛개나무를 이용해서 즙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액상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건조된 재료와 물과 혼합해서 만드는 제품들, 뭐 다류, 침출차,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액상차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한 가지 품목만 대표적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출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흑염소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붕어즙이 될 수도 있고, 잉어즙, 장어즙,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뭐 붕어라든가, 뭐 장어라든가, 뭐 흑염소라든가, 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하시면 되고, 인삼홍삼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뭐 산연근 홍삼을 가지고 만들겠다. 그러면 홍삼액에 대해서 한 가지, 6년근도 좋고 4년근도 좋고, 아니면 이게 아니더라도 인삼홍삼 음료이기 때문에 인삼을 가지고, 건조된 인삼을 가지고 가공해서 만들겠다, 이런 경우는 뭐 인삼액기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품의 유형별로 한 가지씩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는 실제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방법 설명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의 유형별로 한 가지씩 한다. 그러면 작성은 어떻게 하냐, 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제조 방법 설명서 1번은 제품명을 입력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채 음료 같은 경우는 이제 도라지 배즙이라는 제품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품의 유형. 식품의 유형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과채 음료가 되겠죠. 근데 과채 음료와 이제 과채 주스도 차이가 있어요. 주원료가 95% 이상이냐, 뭐 미만이냐, 이런 걸 가지고 또 과채 음료냐, 뭐 주스냐, 또 이렇게 또 별도로 구분을 짓기도 하는데, 우선은 과채 음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원재료 및 배합 비율입니다. 원재료, 이제 배합 비율. 원재료 배합 비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첨가물이 있는 것들은 첨가물까지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첨가물이 없는 경우에는 주원료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제품명이 이제 도라지 배즙인데, 나는 도라지를 안 넣고 배만 가공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배즙이 되겠죠. 배즙이 되면 원재료 배합 비율이 100%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말 그대로 배가 예를 들어서 90%, 그리고 도라지가 10%, 그리고 여기다가는 국내산. 이 원산지 표기도 꼭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배가 있고 도라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제수는 넣지 않는데, 정제수를 넣는 경우에는 뭐 또 정제수가 또 몇 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요거에 대한 순서는 뭐 배가 먼저냐 도라지가 먼저냐 이런 거에 대한 순서는 많이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많이 들어가는 양이, 그러니까 함량이 높은 것들, 예를 들어서 배가 90%니까 당연히 배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도라지, 그 다음에 이제 정제수가 있다면, 아니면 혹은 정제수가 아니더라도 뭐 생강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요 다음으로 표기가 되면 되겠고, 그 들어가는 양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나중에 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표시기준에서 표시를 하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대표적으로 표시를 하셔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함량 표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산지 표기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제조 방법입니다. 제조 방법은 이제 조금 길겠죠. 내용이 좀 깁니다. 1번. 이 정도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작성을 하시는데 꼭 이게 뭐 단어 하나하나 모두 똑같아야 되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작성을 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깨끗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되고, 뭐 세척된 재료를 뭐 꼭 이렇게 쓰기보다는 아니면 뭐 재료를 뭐 잘게 분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이 제조 방법에 대한 이 공정이죠, 공정. 공정에 대해서 작성을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막 디테일하게 우리는 부직포를 뭐 일회용으로 쓸 거다 아니면 추출용 자료를 막 빨아 쓰는 걸로 쓸 거다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문장이라든가 단어 표현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창업자들마다 다르게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5번까지 하고 이제 지우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5번이 이제 성상이에요. 5번. 성상이라고 하면 좀 낯설죠. 아마 이제 보통 제조 방법 설명서 이제 양식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양식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성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보고서 좀 당황하셔가지고 성상에다 뭐를 적어야 되지? 성상이 무슨 얘기지? 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성상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고체냐, 기체냐, 액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원은 보통 이제 액상 제품을 만드는 곳이죠. 방앗간도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지만 방앗간 같은 경우는 뭐 고추를 넣어서 분말로 만들어 고춧가루를 만든다거나 뭐 떡집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업종하고는 저희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만드는 건 액상이고 이제 그런 업종은 이제 액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제품이 유형이 이제 성상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성상 같은 경우는 그냥 액상 제품이라고 쓰셔도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액상 제품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할 거면 액체 이렇게만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오씨. 자, 다음으로는 이제 6번이 되겠죠. 이제 용도 및 용법입니다. 용도 및 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용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식품이죠. 건강식품이고 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일, 2회, 그 다음에 1회, 1팩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한 팩씩 드시고 하루에 2포 정도 드셔라. 그래서 1일 2회, 1회 1회 그리고 뭐 건강식품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째 이제 보관 방법입니다. 보관 방법은 그냥 여기다 실온 보관 또는 냉장 보관 뭐 더 복잡하게 작성을 하면 기호에 따라서 차게 또는 따뜻하게 뭐 이렇게 드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복용 방법이니까 일단 보관 방법은 실온 또는 냉장 보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그런 표현도 이제 많이 쓰기도 하죠. 직사광선은 이제 피해서 보관을 해라. 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제조 방법 설명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상품의 표기를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 재질. 이제 8번 이제 포장 재질인데 포장 재질은 어떻게 보면 사실 외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골판지 박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스티로폼을 쓸 수도 있죠. 외포장 같은 경우도. 근데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골판지 박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골판지 박스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내포장 재질이 맞죠. 이제 내포장 재질. 내포장 재질은 페트, P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 플러스 뭐 이렇게 알루미늄. 그래서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따지면 뭐 폴리에스테르 그 다음에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막 이렇게 작성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제 P 재질 혹은 P 플러스 알루미늄 이렇게 표기를 하셔도 그냥 무방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표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포장 단위. 포장 단위가 되죠. 포장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자들마다 점포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느 점포는 30호 단위 판매를 할 수도 있고 50호 단위 판매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00호나 120호 단위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50호 단위로 판매하겠다. 이 정도로만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번 이제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개월 표기나 아니면 1년 정도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사유 설정서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첨부할 수 있는 타사 제품을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동일한 제품을 이제 첨부를 해서 유통기한을 이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건강원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집 제품 보통은 12개월 정도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건강원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보관기간이 그럼 1년이나 되느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건강원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사실 1년 넘게 가죠. 이제 끓여서 만들었냐 아니면 살균 시간이 짧았냐 길었냐 중탕으로 만들었냐 생즙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즙으로 만들어지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통기한 짧겠죠. 유통기한 3개월 또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관 자체도 보관 방법 자체가 냉장 보관 받는 즉시 냉장 보관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설명은 건강원 창업을 위해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제조방법 설명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뭐 4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좋겠죠.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그리고 액상차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리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중복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나머지 부분만 내용만 조금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 영업자가 다시 이제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창업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신규 창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원 영업신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되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작성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군청이나 구청, 이제 관할청에서 요구하는 건 당신이 어떠한 식품을 어떤 이제 공정으로 인해서 제품을 만들 것이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막 10가지, 20가지 막 다 적어서 디테일하게 중간에 자루를 꺼내서 한번 흔들어 준다. 압을 뭐 1시간에 뭐 2번씩 10초간 빼준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냥 재료 자체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재료보다는 오히려 조금 편한 재료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도라지 배즙이라든가 뭐 양배추즙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양배추 30kg를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 그 다음에 전용 분쇄기로 잘게 분쇄를 한다. 분쇄된 걸 전용 추출기에 넣고서 예를 들어서 뭐 110도, 120도에 4시간 가공을 한다. 포장기로 이송을 해서 포장을 한다. 그 다음에 상자에 담아서 뭐 고객에게 전달한다. 이 정도의 공정으로 그냥 작성을 하시는 게 오히려 작성하시기도 편하고 보시는 분들도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창업하신 분 꼭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원장님 이거 몇 시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안 하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건강원이라는 게 고객의 기호에 따라서 농도를 뭐 좀 진하겠다, 연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과채 음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은이 아니고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액상차라든가 공수성 재료 그리고 홍삼음료 이런 것들도 이 순서에만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그 동물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추출가공식품 부원료를 사용을 하죠. 부원료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대략적으로 22가지에서 27가지의 약용식물이 들어갑니다. 약재라고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일일이 적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보통 건강원을 하시다 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식품 부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닭발즙을 한다 그럼 닭발에 뭐 생강이라든가 냄새를 제거하는 양파라든가 아니면 대추 정도 이 정도만 넣고서 가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비율을 맞추셔가지고 온도는 한 110도에 뭐 한 6시간, 8시간 이 정도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홍삼 같은 경우는 뭐 대편이냐 소편이냐 그리고 뿌리삼 같은 경우는 1, 2, 3등급이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간편하게 홍삼 총 100g에 그 다음에 정제수 몇 리터 들어간다. 정제수도 꼭 정제수여야 되느냐 그냥 물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후반부에는 자꾸 이런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경험이 그래서 그래요.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고 이거를 무슨 시험 보는 것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건강원 창업 관련 아니면 실무 운영 관련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콘텐츠를 추출가공법까지 제가 직접 가공을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저희 다음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업로드하는 영상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